아, 그럼 사람들이 너 찍기가게만 둔다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요. 안녕하세요. 서울법학원 박물관에서 2차 보상복교 강의하는 법학박사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오늘 그 32기 합격한 우리 권영아 평가사님을 모시고 법교 공부 방법론 또 뭐 전반적인 우리 감정평가사 공부 방법론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32회 합격생 권영하고요. 3년 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 기간은 한 1년 9개월 정도로 약간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저처럼 띄엄띄엄 하셔도 다들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전해드리고자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특히 그 공부 방법론 관점에서 본인이 이제 시간 관리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연기나 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처음부터 같이 학원을 따라간 건 아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1년차 때 3월에서부터 6월까지 빠르게 한번 돌리고 그때 법규를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아는 게 잘 없었기 때문에 찍기 강의 해주셨던 거 빨리빨리 암기하고 그렇게 하고 전체 1회도 강의 기본 강의 1회도 빨리빨리 돌리고 찍기 강의 암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4개월 동안 시리법 다 새로 했던 때였는데 처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공부했을 때 그래도 찍기 강의를 워낙에 빨리 암기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13페이지 정도 썼는데 49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찍신이네, 그거. 제가 거의. 그때 3번, 문제 3번이 기억이 나는 게 문제 3번이 손실보상, 간접손실보상이 그대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네. 그때 찍기 강의 때 암기했던 거 처음 봤었거든요. 시행규칙에서 59조부터 64조도 그때 그치. 처음 그 자리에서 암기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써가지고 거의 65%, 70% 점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야, 한 달 해서 그때 그렇게 받고 네. 그럼 사람들이 너 찍기가게만 둔다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요. 근데 그래도 그때 이제 너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지. 그랬던 거긴 했는데, 맞아. 네,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에 딱 시험 보고 7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는 공부를 좀 못 하다가 다시 1월 중순부터 코로나로 시험이 연기돼가지고 9월 19일까지 공부해서 2년차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서브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 자료, 제가 뭐 서브 같은 것도 자료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본인이 많이 업그레이드 한 것 같아. 그죠? 예. 주신 걸로 계속해서 제가 모르는 게 뭐지? 또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법조항이 있으면 법조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판례로 나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킨 것들을 담았었습니다. 야, 이거 파일로도 정리돼 있어요? 네네, 파일로 정리도 돼 있긴 합니다. 놔줘야 돼. 알았지? 네. 보온의 자세로. 우리 후학들에게 이제 전파해줘야겠네. 야, 네, 잘 네. 만들었네. 네. 이건 서브 저거 한 거고. 그다음에 네네네. 요거는 기출은 기출은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문제집. 전부 다 이게 보고 몇 회부터? 스스로 적어보고 21회부터 20회. 28회까지 요거는 가지고 왔고요. 원래 31회까지 1회까지 정리했었습니다. 20회부터. 네. 그래서 사실 뭐 기출 문제는 한 13회 정도 이상부터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되는데. 네. 네. 근데 이거 한 번 정리하는데 음. 정말 제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한 7시간, 1회 분당 7시간씩 정리가 됐었습니다. 제가 써보고 그리고 뭘 놓쳤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체크하고 교수님들이 질문하고자 했던 게 뭐였을까 그러면서 문제 사례랑 문제랑 연결하고 예,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네,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번 하고 나면 기출을 잊지를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나는 적어도 기출은 확실히 알아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법규 네, 기출은 네, 이런 그래서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예. 되게 오래 남기도 하면서 네네. 본인의 어떤 저런 그 마인드 같은 것들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네네네. 좋은 기회. 그리고 아무리 기출을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죠. 나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답안지에 작성하다 보면 내가 또 그거 놓쳤네. 그거 놓쳤네. 그런 부분 없게 해서 시험 전에 한번 쭉 돌리기만 해도 예, 기출은 거의 다 아니까. 되게 잘 만들었네. 네네,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여기 습관들 좀 적어왔네. 잘 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연기에서부터 4기까지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선 연기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처음 내용 1조에서부터 간평법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그냥 크게 의의, 법적 성질, 요건 이런 것들 그냥 크게 한 번씩 정리를 해서 그것만큼은 체계를 딱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게 있으면은 이제 1기 때는 기출 같이 하니까 기출을 해보면서 아 내가 잡았던 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화되네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2기 때는 마저 미기출 됐던 부분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3기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되시니까 다시 한번 기출을 완벽하게 풀어 보시면서 답안지 현출하는 거 연습해 보시고 암기 이비저 못했던 거 하시면 4기 때는 아주 넉넉하게 최고 답안에 도전해 보시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꼭 연기 1기 다 안 따라가더라도 시작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으실까 주변에서 보면은 그랬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날 뭐 내용 같은 거 보면 이제 모범 답안은 핸드폰으로 다운 받아가지고 이거 답안 갖고 온 거 있네. 예, 이거는 최고 답안 냈던 때 그런 본인 최고 답이구만. 아, 예. 13주차 때 마지막 주차 때 최고 답안 해가지고 합격의 비결이. 예, 사실 우리 권영아 평가사는 우리 저기 법규 스터디 1등. 예, 오늘 모신 그랬었어요. 이유가 이제 법규 그랬었죠. 스터디에 1등을 해서 내가 네네네. 특별히 모신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게 네.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게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네.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제가 미처 못 썼던 거 아니면 암기 못했던 거 판례나 의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캡처를 했었습니다. 아 캡처를 해서. 네네네 핸드폰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자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날의 것들을 빨리 보고 또 이틀 뒤에 또 다시 한번 빨리빨리 보고 거기에 시간이 한 2, 3분이면 빨리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잊었던 것들을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도 도움 많이 됐었고 또 박사님 강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서 자꾸 앵무새 전략이 내가 참. 네. 그 내 목소리만 들으면 막 사람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더라고. 하도 많이 듣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차에도 그렇게까지 법규에 투자는 많이는 못했었는데 저는 항상 실무가 약했기 때문에 법규에 투자는 많이 못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었던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단연차가 합격을 하려면 특히 이제 뭐 0.5점, 1점 차로 떨어지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 다음 연도도 도전하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단연차가 합격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한다 생각하고 이게 포맷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이게 기본강의 보면은 새롭게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판례도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뭐 맞아요. 규정도 많이 업그레이드됐는데 이게 전년도 점수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내가 0.5점, 1점 차로 떨어졌는데 그거만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거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실제로 막 그 점수 차이가 10점, 20점 차이 난 사람은 빨리 더 합격 가능성이 있는데 0.5점, 1점 차이로 잘 안 되신 분은 그 다음 연도에 합격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0.5점, 1점을 극복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게 2년 차에 떨어지면은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뭘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지. 올 패스를 다시 처음부터?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올 패스를. 뭐 내년에 동차하면 뭐 수강료 환불해주는 환불해주고, 그거 있는데 그렇죠. 저는 아예 그걸 끊어가지고 그래 나는 꼭 합격하겠어. 그렇지. 그리고 과감하게 이제 끊고 그거를 기본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예 이게 뭔가 놓친 게 있었겠지 그러면서 그렇지. 반복해서 이제 틈틈이 듣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과정에서 다시 마음도 잡고 집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불을 받습니다. 그래? 아유 대단하네. 우리 이제 개별 스터디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개별 스터디. 저는 작년 2년차 때는 토요일 날 모의고사 끝나면은 그때 1시간씩 시립법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번 3년차 때는 법규만 따로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조문 우선 한번 암기하는 거 내용 쓰고 그리고 중요한 A급 다루고 기출 서로 같이 얘기해보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다들 네, 합격했습니다. 거기에는 합격했어요. 구성이 정말로 완전 생동차 두 분이셨거든요. 한 분은 1년 3개월, 한 분은 아까 하셨던 그 4개월 네 그런 분들이셨는데 셋이 같이 합격을 한 잘 거예요? 합격했습니다. 이제 시험 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이런 거 정리를 해오셨네. 네. 네네. 저는 이제 3년차, 2년차까지, 2년차에도 성적은 이제 16페이지 썼는데 성적 웬만큼 나와서 3년차에는 수석을 노리겠다 막 이러면서 수석. 좋아. 너무 욕심을 냈는데 오히려 이제 제 생각보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는 작년하고 거의 성적이 비슷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 이런 것들 같이
분석해 보면은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틀이 있으니까 법규 틀이 같은 있으니까. 경우는 그렇지. 법규는 틀이 있으니까. 네, 법적 성질, 요건, 절차, 효과, 권리, 구제 이런 틀에 맞게 알고 있고 그거를 적당히 표출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은 틀린 내용을 쓸 때가 있는데 그렇죠. 네, 틀린 거 본인도 있어. 알아. 이 내가 더 쓰면 틀릴 것 같아. 그럴 때 멈추고 애매하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절대 틀린 내용 쓰면은 점수로는 완전 깎이기 때문에 그렇지. 틀린 내용 더 막 쓰다가 더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더 섬세하게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쓰다가 틀리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애매하게 끊어주는 게 점수의 포인트엔 더 좋고요. 그리고 좀 잭을 많이 날리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쓰면은 법적 성질 하나 쓰면은 주장 하나에 근거 하나가 낫지 막 주장 하나에 근거까지 많이 된다고 해서 점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꼭 틀에 맞춰 가지고 서술을 하시는 게 점수에 받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는 전체를 꽤 예, 그렇게 아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100점 안에 잘 써서 전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많이 알아서 많이 자세하게 쓴다고 해서 그것만 점수 많이 받는 거지 다른 부분은 깎일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100점 생각해서 100점을 생각해서 네, 답안, 100점 그러니까 법규 생각해서 답안의 이제 하셔야 핵심적인 구성의 유의점은 결국은 이제 100점에 맞게 예. 아까 보니까 점수 그 양을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도 점수도 잘 나오고 있어요. 예. 13장 써도 49점이었고 그때 당시 20장 쓴 분도 49점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도 많이 쓴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저 요번에는 많이 썼는데 그렇게까지 작년보다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어떤 틀을 가지고 예, 그냥 써주는 게 훨씬 더 그리고 틀리지 않는 내용을 써주고 그리고 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장 하나면 근거 하나 정도 그러니까 딱딱딱딱 이 정도만 그러니까 깊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점수에도 더 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문적인 연구는 좋긴 한데 저는 그걸 3년 차에 좀 노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가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가점 포인트는 좀 힘든 것 같고 차라리 전체를 틀에 맞게 잘 정리해서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행착오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적어 오셨네요. 1차 끝나시고 이제 다시 이제 6월로 돌아올 텐데 3월에서 6월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결국에는 그때 합격 안 하시더라도 그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공부 방법론을 작성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아주 튼튼한 밑거름이 되니까 꼭 3월에서 6월 합격을 할 걸 생각하시고 끝까지 달려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학원이나 이제 또 교수님들 계시고 또 종종 이제 전에 합격하신 분들 오시거든요. 저도 전에 합격하신 분들 붙잡고 그 이동일 평가사님도 붙잡고 엄청 많이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다들 너무 기쁘게 알려주셨었거든요. 그것처럼 저도 이제 돼보니까 누군가가 말씀하시면 너무 기쁘게 말씀드릴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예, 이제 자기가 이걸 모르겠다, 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주 오시니까. 그래서 저희 우리 그 법규 채점팀장이나 우리 합격생들 오시면 보훈의 자세로 우리 다음 기수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은 내가 물어본 것 마냥으로 잘 가르쳐 줘라. 그러니까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이제 예비 감점평가사들을 위해서 권영아 평가사님 한 말씀 이렇게. 공부가 완벽해지려는 거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 수험생 다 그래. 네네. 또 완벽하게 해야 된다 뭐 다 그러잖아. 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완벽하게 정말 하려고 법규 3년 차 때 엄청 열심히 했고 저는 엄청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작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점수였기 때문에 작년에도 별로 안 투자했는데 60점 받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으로는 이게 효율적인 거지 완벽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 그리고 내가 주어진 실력이 결국에는 그 자체로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거 실제 맞으니까 그냥 끝까지 이 환경 이 상황에서 끝까지 가시면 무조건 합격하신다는 거 제 주변에 스터디 하신 분들 다 합격하셨기 때문에 꼭 합격하신다는 거 그래서 네 힘내시고 예 그냥 효율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네. 말씀 감사해요. 우리 저 권영아 평가사님의 이제 우리 빛나는 내일을 또 응원하면서 우리 저 좋은 말씀 귀한 시간 내서 고맙고요. 우리 예비 평가사님들 이렇게 이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저한테나 우리 오늘 촬영하신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저 선배 평가사님들한테 뭐 여쭤보고 좋은 이렇게 조언을 듣는다 그러면 아주 그 공부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최단기간 내에 방문각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최단기간에 지금 합격을 하시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탁 상기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고맙고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훌륭한 감정평가사로 우리 성장하기 바라면서 우리 격려의 박수로 그러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